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안녕하세요. 전명선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10 클래스 고급 세 번째 시간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필드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우선 정적 메서드 영어로 스태틱 메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적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메서드들은 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메서드를 호출하죠. 그래서 이러한 메서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적 메서드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두 수를 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메서드를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메서드를 함수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모아서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 클래스들을 인스턴트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util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utility 클래스에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두 수를 이제 더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메서드죠. 그리고 이 메서드는 이 메서드를 정적 메서드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static method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입니다. add static method 이렇게 주게 되면 이 add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가 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utility.add 10, 20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add 메서드가 인스턴스 생성하지 않은 상태로 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sult에다가 값을 이제 더한 값을 주겠죠. 그래서 이 더한 결과를 지금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파일 하나를 더 생성하죠. 그래서 main3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utility 해가지고 utility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def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죠. 그래서 return x 플러스 y 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add 메서드를 우리 정적 메서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static method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우리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result equal utility add 메서드를 호출해서 여기에 10하고 20 주면 더해진 결과를 리턴해 주죠. 그래서 print 결과는 해가지고 result를 이제 보면은 그 결과를 출력하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은 이제 결과가 3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클래스 필드와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이 클래스 필드와 메서드가 왜 유용한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account 클래스는 name과 balance, rate 그래가지고 이 계좌명이 되겠고요. name은 balance는 잔액이 되죠. 잔액. 그다음에 rate는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init 메서드에서 각각 매개수를 받아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율은 복리니까 balance 플러스 equal balance 곱하기 rate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accoun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생성하죠. account 파일. 그다음 여기에 클래스 account 클래스 만들고 def init 메서드에서
여기에 self 주고 name 그 다음에 balance 그 다음에 rate 이 세 개의 매기 변수를 갖고 각각 self dot name equal name self dot balance equal balance 또 self dot rate equal rate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ef compute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해줍니다. self 이 변수를 주고 여기에서는 self balance에다가 얘는 플러스 equal self dot balance에 곱하기 self dot rate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 두 개 한 결과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플러스 이퀄해서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계산돼서 복리로 저장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밀, 어카운트 기밀 해가지고 얼마인가요? 단십, 100, 1000만, 10만인가요? 10만원. 그 다음에 이자율은 0.01. 기민은 20만원, 0.01. 마찬가지겠죠. 이자율은 같겠죠. 김삼, 30만원 해가지고 0.01.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만.컴퓨터, 김2.컴퓨터, 김3.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1로 되기 때문에 0.1이 더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밀.rate에다가는 rate에다가는 0.0이 주고 기미.rate에도 0.01을 줬어요. 바꿔줬죠. 그런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김삼 거는 누락시켰네요. 변경하는 걸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면은 기밀은 이제 0.01을 곱해서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게 되겠고 기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김삼인 경우엔 그렇지 않죠. 0.01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레이트를 보면은요, 어떤 금융 상품 하나에 대해서 이자율은 다 같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이자율을 필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모든 인스턴스의 필드 값을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ain4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김완 이꼴 어카운트 해가지고 여기다 기밀 그 다음에 단십 100 1000만 10만 0.01 그 다음에 기미 어카운트 기미 해가지고 여기엔 단십 100 1000만 10만 20만원 0.01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김삼 이퀄 어카운트 김삼 했어요. 김삼 30만원 그 다음에 0.01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 계산을. 그래서 김1의 컴퓨트 해주고 김2도 컴퓨트 해주고 김3도 컴퓨트 해주죠. 컴퓨트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자율을 보죠. 그래서 프린트 기밀의 이자율은 0번째 거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이거 0번째에다 주고 이거 0번째에다 주고 그 다음에 기미 거는 이것도 1번째에다가 주고 아이고 1번째에다가 주고 이렇게 오타가 많죠. 김3 해가지고 2번째에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매개변수 값을 주면 되겠죠. 김안의 밸런스
김한의 밸런스 주고 김2의 밸런스 그다음에 김3의 밸런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주세요. 임포트를 안 했군요. 그래서 임포트 어카운트 임포트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이렇게 줘야겠죠. 어카운트 이렇습니다. 저장하고 자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10만 1,000원 이자율이 0.01이기 때문에 여기는 20만 2,000원 이거는 이제 30만 3,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김한의 레이트를 0.02로 바꿨어요. 또 김2의 레이트도 또 이제 0.02로 바꿔줬어요. 0.02로 바꿔줬는데 김3 얘는 이제 김3은 누락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해 보면 김이는 0.02가 이렇게 반영됐었는데 김1과 김2는 김3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0.01이 되어 있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클래스 필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트라고 하는 이자율을 나타내주는 필드를 클래스 필드로 만들어주는 일이죠. 이 클래스 필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일반적인 필드는 각각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서 인스턴스마다 필드의 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클래스 필드는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마다 다 동일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클래스 필드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한 것이죠. 클래스 필드로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init 메서드에서 셀프 키워드를 사용해서 초기화시켜 준 거 빼고 그냥 클래스 수준에서 rate equal 0.01 이렇게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rate가 이제 빠져야 되게 초기화하면 안 되겠죠. 초기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을 될 때마다 초기화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인스턴스가 그 초기화한 값을 다른 또 새로운 인스턴스가 변경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수준에서 필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rate equal 0.0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클래스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필드를 우리는 인스턴스 필드라고 얘기했었죠. 그 반면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필드를 이제 우리는 클래스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클래스 필드를 사용하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클래스를 좀 바꾸도록 하죠. 여기다 우리는 rate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0.01 주고 그럼 여기 없애버려야겠죠. 얘를 없애버리고 당연히 얘 없애버리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제 rate가 클래스 필드가 돼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레이트 이자율을 변경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account.rate equal 0.02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좀 빠져야겠네요. 얘도 삭제해주고 얘도 삭제해주고. 왜냐면 이제
init 메서드에서 이 rate가 빠졌으니까요.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하면 이제 0.2가 전부 반영된 0.2가 반영된 그러한 이자율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훨씬 좋죠?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 필드를 직접 수정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한번 변경시켜 주면은 모든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필드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클래스 필드의 값을 변경시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필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수준에서 그 호출되는 클래스 수준에서 호출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지정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클래스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LS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인 메서드는 뭐예요? 전부 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셀프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서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셀프지만 클래스 메서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LS입니다. 여기 CLS. 그래서 이 CLS를 반드시 지정해 줘야 돼요. 클래스 메서드 데코레이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CLS 지정해 주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이제 이 레이트를 접근할 때 CLS.rate 이렇게 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경된 값을 주게 되는데 여기 매기변수를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유효한 값이냐 하는 여부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겠죠. 한번 코드 작성해 볼까요? 카운트 클래스 가서 여기서 우리는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이고 그다음에 def 해가지고 change r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해요.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CLS 반드시 CLS여야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이자율 값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변경하는 거죠. CLS.rate에 지금 넘어온 매개 변수 넘어온 change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account.rate가 0.0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제 account.change underline rate 이렇게 해서 0.02 이 값을 줄 수 있죠. 사실 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클래스명 그다음에 메서드명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바꿔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account 그다음에 change 여기 틀렸네요. change rate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account 가서 change rate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change rate 이렇게 해주죠. 0.02 해주게 되면 이제 0.02로 이제 이자율이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율 계산해서 아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특정한 인스턴스 즉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셀프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에서 셀프 키워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셀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LS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메서드 안에서는 클래스 멤버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lf.balance 또는 이런 self.balance 또는 compute 이런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접근할 수가 없고 CLS 클래스 타입의 그런 필드나 메서드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이썬은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LS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에 셀프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셀프 밸런스나 셀프 닷 컴퓨트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클래스 메서드는 특정한 인스턴스 즉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셀프 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인스턴스 필드나 메서드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